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철 역세권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곳은 람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람살리 사거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도를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지상철역이 보이고요. 이쪽에서 또 보면 지하철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더블 역세권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오렌지색 라인 보시면 여기 람살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난번 전철망 지도로 가서 보시면 오렌지 라인과 옐로우 라인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람살리입니다. 자, 여기서 북쪽을 살짝 봅시다. 북서쪽을 보시면 마크로가 있죠. 한국으로 치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비슷한 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더몰 방카피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약간 돗대기 시장 같은 곳입니다만 티와나몰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로타스죠. 로터스, 테스코 마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방카피,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자,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이죠. 이 위에 역만 두 개가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로케이션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또 북동쪽으로 보시면 학교와 기관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니다가 있죠. 국가행정연구원이고요. 밑에 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뭐 아메이 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몇 구간 내려가면요, 람까맹 국립경기장이 나오고요. 그 국립경기장이 있는 데가 바로 람까맹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게가 재학생이 많기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형을 보시면 람살리 사거리를 지나기 직전하고 지나서의 모습이 현격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거리 서쪽은 건물이 굉장히 빽빽하게 되어 있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람살리 사거리를 지나면 인구 밀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 문제는 한국인들이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 차가 많이 막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철이 생기면 생활 환경이 좀 많이 바뀌겠죠. 따라서 주거 형태도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시내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배드타운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오렌지 라인에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지역이 어디냐의 문제는 지금 인프라 구성과 더블 역세권을 보면 뻔하죠. 안 봐도 뻔하게 경쟁이 가능한 지역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입지 조건이 이 지역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현재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 서쪽으로 앞선 역들부터 콘도가 굉장히 많이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역에는 정말 많은 중소업체들이 처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블로그에도 써놓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잘못 사면요, 작은 돈이라도 패가망신하기가 십상입니다. 중소업체들은요, 일단 준공되는데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분양을 하는 주체에 대한 문제도 또 생기겠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외국인 쿼터와 내국인 쿼터의 문제도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즉 동네는 쌉니다. 원베드룸이 1억 정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중소업체들이 들어와서 우후죽순적으로 짓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싸다고 해서 가서서 함부로 샀다가는 정말 개박살납니다. 이런 지역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 시기와 전철 개통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케이션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가격 검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을 주면 해당 콘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직도 파크24 찾더라고요. 사실 그 콘도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가격 대비해서 시설 형편없습니다. 그 콘도가 시설이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방콕에 사는 지인이 거기 좋다고 계속 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람살리처럼 모르는 지역인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 이외에도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위성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간의 형태가 흔히 보던 스쿰빗 로드와 너무나 다르죠. 변두리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형태를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콘도를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줘도 여러분들이 거의 사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신규 역세권 투자를 유치하기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콘도를 가져다 놔도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조금 발전되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운요틴 MRT역과 하약 라프라오역 BTS역이죠. 여기 만나는 곳입니다. W역세권이죠. 여기 보시면 센탄 있죠. 센탄 쇼핑몰 하나로 인프라는 뭐 거의 끝난 거죠. 거기에 보시면 로터스 있고요. 유니온몰이라는 조그만한 몰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 항구간 밑이 바로 자투짝 시장입니다. 인프라는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자투짝 시장 위에 보시면 공원이 있죠. 공원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공원 옆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죽인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에너지공사 있고요. PTT, 여러분들이 이제 주유소 중에 PTT 있죠. PTT 본부 있고요. 그 다음에 BOI, 투자청이죠. 투자청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타이항공 본사도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SCB은행 본사도 있습니다. 이쪽 주변이 본사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라가게 되면 카세사 대학교 나오죠. 카세사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해서 수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고속도로 또 토어라고 연결되는 지점이죠. 자, 이 정도면 거의 볼 게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 로케이션이면 정말 좋은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투자를 안 하는 지역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를 안 할까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아속 두 구간 떨어진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조건의 지역이죠. 빨랑까오 역세권과 이 지역 콘도 가격이 비슷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까요? 10의 9이 아니라 10의 10은 빨랑까오 역세권을 삽니다. 그쪽이 더 익숙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껏 왜 저는 여기를 팔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앞에 람살리와 비슷한 함정이 나옵니다. 가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빨랑까오는 가격이 예측이 꽤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가격이 정말 예측 불허인 지역입니다. 고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즉 빨랑까오의 가격과 시설을 능가할 수 있는 콘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같은 AP 빨랑까오 역세권 콘도와 파온요틴 역세권 콘도를 비교하면 시설도 가격도 빨랑까오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제가 여기를 팔아야 할 필요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빨랑까오 역세권에는 작년까지 제공했던 가격에 그만한 퍼실리티 수준을 가진 콘도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때는 항상 방콕을 놓아두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지역, 이 지역과 비슷한 지역들을 놓고 그 지역들에 분양되는 프로젝트들 가운데 가장 가격과 시설이 좋은 콘도에 투자를 해야 가장 적절한 투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설명하는 지역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금대인 2에서 4억 사이의 콘도를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분양 시작한 후에 준공되는 데까지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가격은 그 사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중에 가격 좋은 콘도가 나오면 그 콘도를 놓치는 순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이런 지역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현재는 이 지역에 투자할 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좋은 가격에 좋은 내용의 콘도가 나오면 바로 움직여야 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콘도를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람살리하고 똑같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주변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속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들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즉 여러분들이 공간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익숙함이 투자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때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속이나 통로에 대해서도 부동산적으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명만 익숙할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도로망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의 공간감을 넓힐 수 있도록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간감을 넓혀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콘도 쇼룸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를 많이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저한테 의뢰를 해서 투자를 할 때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하고 나서도 이게 제대로 된 투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콘텐츠를 만들면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